삼국지 인물들 중 이렇다 할 관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서에 열전을 남긴 인물은 손에 꼽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예형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예형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예형의 자는 정평으로 평원군 반연 출신입니다. 달변에 재능이 있고 그 외에도 재주가 많았으나 속이 좁고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오만불손하였다. 이건 이유가 있는데 후술하겠습니다. 약관의 나이가 조금 지나서 형주로 피난했다가 이후 허도 일대를 유람하는데 당시 허도는 조조가 양봉을 속여 헌제를 빼돌리고 새로 지은 도읍으로 천하의 기재들이 운집하던 곳이었죠. 허도가 원래 영천군 허현입니다. 조조가 도읍을 정하면서 도읍 도자가 붙어서 허도라 불려지는 거고, 그래서 만총이 허도의 현령을 할 때 기록상 공식 명칭은 허현령이라 되어 있는데 2차 창작물에서는 허도령이라고도 하죠. 예형이 영천, 즉 허도 일대에 와서 명자대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명자대가 뭐냐면 명자, 그러니까 명함입니다. 그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 서신 가능한 주소 뭐 이런 걸 적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유명인사의 상 같은 데는 참석해도 사람이 하도 많으니 상주가 내가 참석한 걸 모를 수도 있죠. 이때 방명록 마냥 두고 가기도 하고, 이런 명함인데 예형은 꼬라지 보니 딱히 명자를 건넬 사람이 없다 하여 명자의 글자들을 지워버렸다. 근데 당시 전술했듯이 허도에는 기재들이 많았죠. 어떤 이가 왜 진장문이나 사마백달을 찾아가지 않느냐, 왜 이까지 와서 조조군의 청거받기 위해 진곤이나 사마랑을 만나지 않느냐는 거죠. 이에 예형이 백정이나 술 파는 놈들이랑 어울려서 뭘 하느냐, 그렇다면 순문약이나 조치장이는 어떠냐, 순욱이는 얼굴이 반반하니 문상이 얼굴마담으로 보낼만 하고, 조융이는 대복하니 즉 복부비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도 처먹어서 배가 볼록했다는 얘기죠. 주방에서 주방장이나 시키면 딱 맞다. 심지어 조융은 당시 탐구장군이었는데 예형이 당시 영웅들을 조롱함이 이와 같았다. 예형이 당대 애들을 왜 그렇게 까댔냐,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조조를 간신배 소인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 그 부하들에 대한 평이 좋을 리가 없죠. 예형이 당시에 교분을 나누면서 높게 산 인물이 둘 있는데, 대하는 공문거요, 소하는 양덕조라, 나머지는 다 떨거지들이다. 여기서 대하는 큰 아이, 아들 이런 뜻이 아니고 인품 좋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여포가 처형되기 직전에 유비가 편을 들어주지 않자 대이야야말로 못 믿을 놈이로구나 했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걸 언어유희라 보거든요. 대이야. 대이야는 유비의 멸칭이었는데 여포는 실제로 유비를 대하로 봤었단 말이죠. 자기 아내한테 유비에게 술을 따르게 할 정도로 북방 유목민계의 예우죠. 대하인지 알았는데 그냥 대이야 딸이었구나, 못 믿을 놈이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참고로 여포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한 걸로 많이 표현되는데 사실상 비굴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른 기록을 보면 끌려 나오면서 조조 보고 못 본 새 많이 야유었어. 조조가 우리가 일면식이 있던가? 그러니 여포가 왜 그때 동탁 밑에 있을 때 봤지 않소? 니 내랑 편먹고 판 한번 흔들어 볼래? 하니 유비가 옆에서 죽이라고 훈수 두는 거죠. 그러니 대이야 드립을 치고 처형당했다. 여포가 어느 정도 위트가 있는 캐릭터였다. 아무튼 공융은 조정에서 조조한테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이고, 예형도 조조를 간신 정도로 치부하니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았던 거죠. 예형이 소하라 치켜세운 양수도 부친 양표가 한 조정의 중심으로 조조한테 꽤 고생을 했죠. 특히 공융과 예형은 서로를 중리불사, 아내부생으로 부르며 친하였다. 서로 만담하면서 공자가 죽었다더니 살아있었구먼, 아내가 다시 살아났구먼 하고 논 겁니다. 공융이 예형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헌제한테 천거표를 씁니다. 이 천예형표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제가 채널 커뮤니티에 번역하여 올려놨었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언급하자면 신이 듣기로는 요임금이 홍수를 막기 위해 인재를 모았다. 그처럼 폐하를 위한 특별한 놈이 하나 있는데 평원 출신 예형이다. 상당히 똑똑한 놈이니 불러보면 볼만한 게 있을 것이다. 창고에 보물이 많으시겠지만 예형 같은 놈들은 많이 얻을 수 없다. 불가다득, 사자성어죠. 만약 보시고 맘에 안 들면 나를 벌하라. 헌제가 조조에게 이 표문을 보이니 조조가 관심을 갖고 예형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형이 응하지 않죠. 나 정신병 있다 부터 해서 온갖 방자한 말을 하였지만 명성이 있어 조조는 예형을 죽이지는 못했다. 이에 조조는 예형을 욕보이려고 폄직하여 북치는 고사를 시키는데 광대 노릇이나 하라는 겁니다. 조조의 연회에서 고사들이 유니폼을 입고 차례대로 북을 치는데 예형 차례가 와서 마이크 포트노이 드럼 솔로 마냥 어양참과라는 곡조를 연주하니 그 실력에 좌중이 놀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고사가 딴지를 거는 겁니다. 야, 너는 왜 유니폼을 안 입었냐? 당시 고사들은 노란 옷에 고깔 모자를 쓰는 게 유니폼이었는데, 이에 예형이 옳거니 네 말이 맞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발가벗고 존슨 자랑을 하며 한동안 서 있더니 아주 천천히 유니폼으로 갈아입습니다. 조조가 연 연애가 완전히 수준이 날아간 거죠. 공룡이 이걸 보더니 실실 웃으면서 예형의 죄는 서미 정도 된다. 이에 조조가 웃으며 역으로 당했네 한마디 하고 예형을 벌하지 않았다. 참고로 서미는 공범을 얘기합니다. 주범은 조조라는 뜻이에요. 즉 조조가 먼저 쪽을 주려고 일을 꾸몄는데 예형이 맞받아서 조조의 쪽을 줬다. 예형은 공범일 뿐이고 주범은 조조다 라고 신랄하게 깐 거죠. 연애가 끝나고 그래도 공룡이 예형한테 한 소리 합니다. 야, 군자라는 놈이 그건 좀 선 넘었다. 공룡이랑 예형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아들 조카뻘이에요. 그러니 예형이 알겠소다, 내가 사과하지 뭐. 이에 공룡이 조조에게 예형이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정신병이 도져서 그런 겁니다. 사과하러 온답니다. 이에 조조가 기뻐하면서 예영이가 찾아오면 바로 안으로 들라고 해라 하고 늦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예영이 고사의 유니폼 비스무리한 걸 입고 와서는 문 앞에서 땡깡을 부리는 거죠. 지팡이로 땅을 치면서 욕을 했다. 이에 문지기가 조조한테 보고하면서 밖에 웬 미친놈이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데 잡아 족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조가 대놓아요 공룡에게. 야, 내가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데 처리 곤란이니 유표한테 토스하자. 그래서 예영은 유표에게 가게 되었는데, 평소 예영한테 욕받이 된 사람들이 그 연애를 열고 예영의 처지를 놀려서 복수하자 짭니다. 예영이 오자 예영을 쪽을 주기로 한 무리들이 다 같이 일어나지도 않고 예영을 쌩까는 거죠. 예영 송별회인데 예영을 쌩까서 쪽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영이 통곡을 하였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 물으니 여기 일어나지도 못하는 자들이 시체들이나 다름없는데 시체들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나. 역으로 한 방 먹인 거죠. 예영이 기재이긴 기재인 게 유표 진영에서 대우를 받습니다. 모든 문서를 예영이 결정했다. 공문 같은 걸 예영이 최종 검토를 하게 한 거예요. 한 번은 유표 휘하 형주의 네로라는 관리들이 초안을 쓰고 예영한테 검토를 맡겼는데 예형은 초안을 보지도 않고 찢어서 땅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바로 글을 쓰는데 문장이 정교하고 완벽했다. 이에 유표가 예형을 더욱 아끼게 되었다. 그런데 예형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 유표도 참지 못하고 예형을 황조한테 토스해버립니다. 참고로 순욱전에 부자의 어구를 인용한 배성지주에는 유표 부하들에게 밉보여서 황조한테로 쫓겨난 거다. 황조도 처음엔 예형의 재능을 보고 상당히 예우합니다. 서기로 임명하였다. 예형이 주문받아 쓴 글을 보고는 내 마음속 말을 대신해주는 것 같다. 황조의 큰아들 황력은 상선이었는데 예형과 여행을 같이 다닐 정도로 친했죠. 이때 여행을 하면서 채용이 지은 비문을 봤는데 황력이 필사를 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였다. 이에 예형이 나도 한번 읽었으니 대충 기억이 난다. 근데 그거 비석이 깨져 있어서 두 글자 정도는 잘 안 보이던데 하면서 글을 써주는 거죠. 이에 황력이 사람을 시켜서 비문을 필사오게 했는데 완벽하게 일치했다. 참고로 채용이 글을 잘 써서 비문을 한번 쓰면 그걸 필사하고 술에 1000대가 왔느니 했다 하죠. 황력이 연애를 베풀 때 어떤 이가 앵무새를 선물로 주자 예영한테 부 한번 써주이소. 이에 예영이 앵무새에 관한 시를 짓자 그 문장이 완벽했다. 여기서 후대에 문불가점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나죠. 문장이 완벽하여 점 하나 고칠 곳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앵무부는 후대에 200도 극찬을 합니다. 앵무부 할 때 부라는 게 그 운문체인데다가 필부인 제가 봤을 땐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커뮤니티에 의역하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영이 문장을 잘 쓰기로 유명했는데 그 글들이 거의 전해져 내려오지 않거든요. 후한서 집회였나 에서 보면 남북조 시대에 대부분 소실되었다. 그런데 이 앵무부는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 전해져 내려오는 게 나중에 예영이 죽고 황조와 황력이 예영을 앵무에 장사 지내면서 비문으로 그 앵무부를 새겨주기 때문이에요. 예영은 황조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황조가 그의 몽충에서 선상 파티를 여는데 예영이 또 깽판을 쳤다. 이에 황조가 뭐라 하니 예영이 황조 보고 사공 유언이나 해라. 죽을 사자죠. 곧 죽을 노인네라는 뜻입니다. 이건 황조의 아킬레스건이죠. 감령이 송건에게 이분지계를 논할 때도 지금 황조는 노쇠하여 예전의 황조가 아니다. 황조가 대노하여 태형을 치게 하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욕짓거리를 하였다. 이에 황조가 그냥 죽여버려라 하자 아무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평소 예형을 안 좋게 보던 황조의 주부가 예형을 죽여버리죠. 황력이 이 얘기를 듣고 맨발로 달려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황력이 붙인 황조에게 이자는 재능이 있어 조조나 유표도 함부로 죽이지 못했는데 어찌 죽인 것입니까 하자 나보고 곧 죽을 노인네라고 하잖아. 황조가 성격이 급하다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다혈질이었던 듯 한데 이내 곧 예영을 죽인 걸 후회하면서 장사를 후하게 지내주었다. 그렇다면 예영이 왜 그랬느냐? 실질적으로 망상장애나 조현병이 있었다고 봐요. 사서의 기록도 보면 광질, 즉 미친병이 있었다. 예를 들면 조조의 부름에 미친병이 있어서 거절을 하였다든가 광질을 핑계로 조조한테 욕짓거리를 했다던가 북치는 예영 사건에서도 공룡이 커버치면서 예영이 광질이 도진 거다. 그리고 오나라에서도 주한이 부하들을 죽이고 송건한테 저 정신병이 도였습니다. 물론 이 사례는 진짜 정신병은 아니고 심신미약 주장이었지만요. 정신과 의사가 의학계에 자리 잡은 역사를 보면 기껏해야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미셸 푸코 그 광기의 역사를 보면 광인들을 배를 태워서 대충 바다로 내보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광인들은 대부분이 그 납병 환자들인데 격리가 필요한 신경증 환자들이나 신성모독자, 동성애자 이런 애들도 같이 태워서 내보냈겠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전인 1800년 전의 중국에도 광질, 즉 미친병이라 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요즘처럼 신경안정제 같은 약이 없잖아요. 일단 내용을 보면 대부분 욕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자원, 방자한 말을 했다. 그리고 연애나 술자리에서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술 먹으면서 더 도진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조 문 앞에서 미친 짓을 할 때도 무슨 논리 있는 비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팡이로 땅을 치면서 욕을 해댔다. 예영이 공룡한테는 조조한테 사과하러 간다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건 공룡을 엿먹이는 일이죠. 예영이 고의로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해하는 자만이 예영과 친할 수 있었다 보여집니다. 황조도 정신병을 이해 못해서 예영을 죽인 거고 황력은 이해했기 때문에 가끔 정신이 나가서 자신에게 실수하는 걸 눈 감아주고 했던 거겠죠. 참고로 예영의 미친 짓 중 조조 연애이라는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 북치는 예영이라는 말은 후대에도 인용됩니다. 그리고 전술했던 예영과 공룡의 만담은 추후에 공룡이 처형되는 이유 중 꼬투리 하나를 제공합니다. 부자지간의 정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저 남녀간의 욕정의 결과물이다. 모자지간의 정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저 항아리 속에서 물건을 빼낸 것과 다름없다. 이에 예영이 공자가 살아있었구려. 공룡이 답하죠. 아내가 되살아났구나. 공자의 후손이라는 작자가 이런 불경한 말을 하였다. 다만 이런 만담은 당시 3년상을 출세와 명성의 도구로 삼는, 즉 유교적 교리가 출세에 이용되는 풍토를 풍자하는 것이었다. 공룡편에서 언급했었죠. 예영이 정신만 온전했으면 역사 속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함께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예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